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 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디즈니가 일론 머스크의 일부 발언을 이유로 트위터에 게재하려던 광고를 취소하는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유대인 관련 부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머스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인터뷰가 끝난 후 디즈니 멤버십 취소에 대한 검색량이 120% 증가했습니다. 그 후 트위터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만 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68%의 응답자가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디즈니의 최근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디즈니의 구독자 수가 1,100만 명 이상 감소하여 4분기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디즈니가 이러한 고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의 입장이 양극화되어 있고 모두가 디즈니가 지난 수년간 해온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장 기업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어공주 영화에서 백인 캐릭터를 흑인 캐릭터로 바꾼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The Last of Us 게임에서는 동성애와 마리화나 같은 요소가 주요 줄거리에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과 관련된 일부 정치적 성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업이 비즈니스 운영에만 전념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치적 성향을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다면 자원이 정치적 성향에 더 편향되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혁신으로 성공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3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시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2가지 중요한 주식입니다. 이 주식들은 우리가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의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배분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자금을 배분해야 하는지, 주식시장에서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장은 높게 시작해 점차 낮아졌으며 종가기준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15% 상승했고 두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총 1,100개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이번 주 이틀 전에 이미 언급했듯이 시장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상승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금요일 밤에 발표될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이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 수요일 밤 미리 민간 기업 ADP의 고용 데이터 예측이 발표됩니다. 이 예측은 때때로 실제 데이터 발표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이 정보를 주시해야 합니다. ADP 고용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는 시장이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악재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월요일과 화요일에 발표되는 ADP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 주식시장은 대부분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저희가 어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러한 추세를 따랐지만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왜 매수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장 전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으며 기관 매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받쳐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을 사들이면서 전체 지수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두 시장에서 기관의 총 자금량은 순유입되지 않은 채 일부 자금을 코스닥 지수에서 코스피 200 대형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관 자금은 주로 국내 대형주에 투자되는데 이는 기관이 추가로 내놓은 자금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등 미국 주식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 수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블록체인 관련 주식은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부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지수를 지켜봐서 매수한 것이 아닌 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한 것입니다.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은 그다지 신박하지 않아서 청산과 관련된 문제가 없어 계속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를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관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1의 대형주로 몰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이 매수 적기이기 때문에 굳이 매일아치 과하게 논할 필요도 없고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두 지수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자본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로 자본을 계속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200개 종목, 심지어는 3위 50개 종목만 계속 상승하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이며 이는 시장 상승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현재 시장이 요동치는 상태이므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해 왔으며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세우는 것처럼 저인 단기 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 안에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섹터별로 현재 저는 반도체와 블록체인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두 섹터가 제가 좀 지켜보는 섹터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오늘 비교적 일반적인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월봉에서의 추세가 이전 차트에서와 같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섹터에서 저희가 보유한 SK스퀘어 주식을 포함한 성과들도 월봉에서 상승 돌파하고 이후 큰 하락이 없는 등 상당히 근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표 위치를 약 6만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이와 같은 종목도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자체도 코스피 지수에서 50위 정도를 차지하면서 시장 지위가 충분히 강하고 시장 전체가 강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기관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이 주식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와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저희는 단기로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이 종목을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 중 하나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매수 신호가 언제 들어올지 논의하면서 모두에게 매수 신호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다리던 신호 대신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주식이 크게 하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몇몇 이해관계자나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이미 주식을 일찍이 팔았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원래 이 종목은 월봉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두 가지 잠재적 분야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추세는 명확한 이유가 없으며 이는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애초에 왜 하락했는지 명확히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추세는 이미 더블 탑 패턴에 가까워졌는데 저인 더블 탑 패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이 더블 탑 패턴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래쪽에서 지지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만회에 위치한 60일 이동평균선을 찾아보세요. 3만에 도달했더라도 패턴이 바뀌었고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전 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만에 도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지만 이는 상승 추세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하락 패턴이 언제 깨질 것인가입니다. 주가가 오늘의 고점인 37,300을 다시 넘어야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100개의 호재 소식도 주가 하락을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인 잠시 동안은 다른 방면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성엔지니어링에 바라는 것은 하락세를 반전시켜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위메이드에 대해 다 말한 뒤에 이 종목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주식인 위메이드의 경우 현재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매수한 후 이번 주에도 계속 상승하여 이미 2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전 별로 그다지 흥분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돈은 애초에 벌어야 했고 비트코인이 이미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이 주식은 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둘째, 우리는 거의 한 달 동안이 주식을 팔로우 해왔는데 그렇기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이번 주 주식시장 수익 플랜의 중점이었고 이전에도 이미 일부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매우 빠르게 상승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직접 추가 매수하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몇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종목은 오늘 3% 하락한 KINX입니다. 현재 이번 주 고점은 약 89,300이며 저희는 이 종목이 9만을 돌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으로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주봉이 투위, 양봉 사이의 최저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상승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9만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여러분께 매수하길 권함과 동시에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 주목할 종목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우려가 없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더 이상 상반기의 뜨거운 시세가 아니라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간혹 몇몇 호재에 미국의 우호적인 정책가 있긴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의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혜를 입은 주식은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을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매수하길 권했다면 제가 아주 분명한 조언을 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당장 그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줄엔 이유는 제가 기대했던 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의 명확한 조언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할 때라고 말씀드리면 모호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제가 매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마시고 매수 신호를 기다렸다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위메이드 주식과 관련해서는 수익은 냈지만 제가 몇 가지 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언급했던 11월 13일 무렵 저희는 당시 주가가 저항 감각에 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절한 매수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종목의 펀더멘털 성과가 괜찮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전체에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저희의 주요 관심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후 시장은 한 차례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 하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친구들 중 일부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이 주식이 여전히 가지고 있어도 되는 상태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아직 제 매수 신호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꽤 잘 풀렸고 6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에 이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최대 15%, 최고 2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찍 매수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조기 구매를 원한다면 사람마다 시세에 대한 감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고민이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포지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일부 매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부분의 시대를 주식으로 전환해 여윳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다면 먼저 아직 매수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여윳돈을 전부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 즉시 일부 매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상승하면 다시 매수해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락하면 일부 매도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서 돈을 잃으면 어쩌나, 수입이 줄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잃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익이 날 때는 최대한 많이 벌고 손실이 날 때는 최대한 적게 손실이 나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이 매수 후에 장 시세가 하락한 것을 겪었을 텐데 하락했을 때는 우선 일부 매도해야 하며 포지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오늘은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의 작은 상승장과 연말의 반등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전의 모든 시세와 정확히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규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하는 주식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매수하는 주식, 숏 포지션한 주식, 롱 포지션이지만 매수하지 않은 주식, 롱 포지션인데 매수했다가 일찍 매도하는 주식, 조크입니다. 상승장에는 여러 종류의 주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주식들은 각기 다른 성과를 냅니다. 전체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어떤 종류의 주식이 주가지수를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주식입니다. 실제로 연초 2차전지 섹터는 계속 상승하며 계속 새로운 고점을 찍었고 저점에서 반등하기는 커녕 추세적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가격이 돌파했을 때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초과 하락 후 반등으로
초과 하락은 실제로는 시장 분위기가 과도하게 하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상승기간 동안 2차 전지 섹터의 많은 종목은 반등을 경험했습니다. 이 반등폭은 이전 하락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지만 특정 시점의 전체 시장 상승폭에 비해서는 약간 빨랐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체 시장 추세와 상당히 비슷한 성과를 보인 대부분의 대형주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중소형 시가총액을 가진 도통주입니다. 이들의 최종 상승폭은 전체 시장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을 인디 또는 수세 종목, 초과 하락 및 반등 종목, 대형주와 보통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과 반등 시세에서 보통주는 거래량 비중이 가장 크지만 실제로는 가장 저조한 성과를 냅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큰 주식입니다. 전체 지수의 평균 상승폭과 거의 동일한 성과를 내며 개별 종목은 조금 더 상승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주식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종종 전체 시장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몇 년 전 삼성전자가 주요 상승기간을 거친 후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다소 덜 두드러집니다.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은 인기 종목이나 초과 하락 후 반등하는 종목이지만 이 두 유형 주식은 총수는 전체의 20에서 30%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대형주는 대략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60% 이상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주식입니다. 이 종목들은 상승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지만 인디 종목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지수를 밑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하락할 때는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상승할 때도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전체 시장의 추세와 비슷한 이러한 종목은 독립적인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목을 덜 받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일반적으로 어느 시장에서나 다수를 차지합니다.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이 함께 작용하여 최종값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지수가 15% 상승하는 동안 일부 종목은 100%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평균이 15%가 되려면 5% 미만으로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주식이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종목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대체로 비교적 평탄한 흐름을 이어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단기 변동을 경험했습니다. MACD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년 중 1년 정도만 진정한 상승 국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횡보 또는 진동하는 상태인 나머지 4년 정도는 두드러지는 수익의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마다 1년 상승하고 2년 하락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일반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이 상승할 때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본 대분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추세를 판단할 때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며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판단하는 건 다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에서 손실을 보거나 상승장에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락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은 시장이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지만 과감하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판단할 때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별로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계획에 따르면 상승장이나 비교적 확실한 기간에는 자산의 약 75에서 90%를 투자해야 합니다. 약세장이나 불확실한 시기에는 약 15에서 30%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자금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기 섹터가 집중되는 강세장에서는 시행착오를 거쳐 자금의 절반 이상을 1에서 3개 종목에 투자하여 투자 집중도를 높입니다. 나머지 절반 미만의 자금은 다른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기회를 계속 탐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세장마다 1에서 2개의 대형 인기 종목을 잡을 수 있으며 이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강세장에서 돈을 버는 진정한 방법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인기 종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세장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어느 정도 주식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로테이션은 보통 분산 투자를 한 작은 자금부터 시작합니다. 특정 종목의 수익률이 좋으면 그 종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수익을 점차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은 주식이 로테이션을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그 종목이 막 상승을 끝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주식을 매도했을 때 마침 다른 주식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런 종목들이 현재 강세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과 상승장은 불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버는 시기는 보통 특정 기간,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총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작은 상승장을 2번 겪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20개의 주식을 매수했지만 실제로 수익을 낸 주식은 3에서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열 몇 개 정도의 주식은 전체적으로 수익도 손해도 보지 않고 개중 8에서 9개 정도만 손실이 있지만 크진 않을 것이며 나머지 6에서 7개는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만 조금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보통 3에서 6개의 주식입니다. 결국 3년 동안 3에서 6개 종목에서 반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수익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를 벌었나요? 이전에 제가 작은 강세장에서 매수한 몇 가지 종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 커뮤니티의 평균으로 따지자면 5배 이상 정도입니다. 3년에 5배를 번 거니 적진 않죠. 그럼 여러분이 이 3에서 6개 종목에만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돈을 벌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3에서 6개의 종목의 기회를 다 잡을 수도 있지만 결국 1에서 2개만 잡을 수도 있고 그 1에서 2개의 종목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시행착오 비용 측면에서 보면 피라미드 구조와 비슷합니다. 피라미드의 끝부분인 일부 국구적인 부분에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충분한 시행착오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따라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늘리고 약세장이나 불확실한 시기에는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승장에서는 자산의 75% 이상을 투자하고 하락장이나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15에서 3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계속 시도한 다음 몇 개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도하나요? 자금의 일부를 사용해 몇 개의 주식을 더 사서 항상 시장에 머물면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하며 최신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인기 종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상승할 수 없다면 매도하고 다음 종목을 시도하면 됩니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와 가격 차손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장에서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특별히 좋은 기회를 발견하고 몇 개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제가 강세장에서 노리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주식을 보면 세상에 바로 이거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럼 보통 90% 이상의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즉, 이런 당한 느낌이 들면 손실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는 많지 않으니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한 종목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 경우 상승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천하는 주식시장 포지션 배분 체계의 주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피하고 매일 작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금융시장은 리스크와 보상이 공존하는 시장이며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에 집착하지 말고 큰 수익을 내고 큰 기회를 잡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주식이나 타이밍 측면에서 평균적인 것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첫 번째 주식이 가장 마음에 드는 주식이라면 곧바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가장 원하는 기회를 바로 찾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회를 찾으면 크게 투자하세요. 우리는 큰 돈을 벌 때마다 거의 이 접근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다면 큰 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오랜 시도와 수많은 시행착오, 연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리스크를 통제한 다음 대담하게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기회에 결단력과 용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사서 저기서 조금 벌고 여기서 조금 사서 저기서 조금 벌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진짜 방법은 좋은 시장 국면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진정한 방법이자 투자 시장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했어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오늘은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내일 밤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 자금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처럼 좀 더 안전한 기회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둘째, 현재 보유 및 팔로우하고 있는 몇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준비 사항과 고려 사항을 공유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핵심 방법과 돈을 배분하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감정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조정과 시도를 통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공유해드릴 전체 내용이며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여러 번 여러분과 공유했는데 이것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